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3명이 미국의 대북제재법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미 연방 대배심에 전격 기소됐습니다. 대북제재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나 제3국인이 미국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공개된 것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8년 9월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 해커 박진혁을 LA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0쪽이 넘는 기소장에는 박 씨가 해킹 공격을 감행할 당시 이용한 약 100개의 이메일 계정과 악성 코드 유포 정황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박 씨가 북한 정부의 대리 회사에서 근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컴퓨터 해킹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법무부의 조사 결과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their attempts to cover their tracks, and despit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laims that it was not involved in these crimes, the 172-page affidavit details evidence that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North Korean subjects, backed by their government, were responsible for these crimes. 미국 법무부는 또 같은 해 10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 탄위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과 통화 위조, 마약 밀매, 북한 고위 관리가 연루된 불법 경제활동 등 거의 모든 대북제재 위반이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기업 단둥흥샹 산업개발과 회사 대표 마샤오흥 그리고 고위 간부 3명이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이 미국의 국제긴급 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적극적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의 대북 제재 지정을 토대로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제재의 실효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Broadly think sanctions are very, very effective. So as a broad statement, targeted sanctions are very effective. As it relates to the specifics, we do coordinate with DOJ. 그러나 현재 이들 사건은 관련자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발명자는 국제사회와 달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에 대한 국제 출원은 남북한 사이 100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는데 북한이 특허법을 국제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특허청사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8일 발간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발명자들이 자신의 발명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발명공보 수록 내용에 따르면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은 발명 출원이 93.7%를 차지했고 나머지 특허 출원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들이 보유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데 반해 북한 발명법은 독점적 권리인 특허권과 실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특허권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가에 귀속되는 발명권이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특허 관련 법에 대해 미국 특허 변호사인 이상호 한국한동대 교수는 특허의 본질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권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독점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개인이 싸운다 하더라도 삼성이 나의 특허를 침해를 하면은 비록 큰 기업이지만 내가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 못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되고요. 국제사회는 이런 개인의 특허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경우 엄격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누군가 특허권을 사용하려면 계약을 통해 사용 대가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게 국제 관례지만 북한은 국가가 발명자에게 일부 보상이나 상장을 주고 이익을 정권이 챙겨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수는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이런 북한의 제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자신의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특허를 내려고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발전 동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10년간 특허와 상표, 디자인 관련 국제 출원 건수는 매년 10건 미만입니다. 2018년에 5만 6천 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미국엔 5,000배, 1만 7천 건으로 세계 5위를 기록한 한국과는 1,700배의 차이를 보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내 특허법을 국제 기준으로 강화하고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의 송환이 지연되고 있고 북한은 코로나 사태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다케우치 마이코 위원은 29일 일본 경제산업연구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몇몇 나라가 이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 송환이 늦어진다고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케우치 위원은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지난 3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고 줄곧 제재 완화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흔들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도 주변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이 감염원으로 남아있으면 바이러스를 영원히 억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국경 폐쇄와 고립 격리 조치 등이 지원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아시아태평양 사무소는 최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적 지원 관련 자료에서 지원 활동에 대한 북한의 접근 제약 심각도를 높은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4개 항목 가운데 국내 지원 물자 이동 부문에서만 중간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국내 지원 관련 인적 접근 제약과 북한 입국 제약 또 지원 물품 반입 제약은 모두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국경을 폐쇄하고 고립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 내 유엔 사무소들이 자금 문제와 지원 인력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구호 물자와 물자 운송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미사일 개발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 경제가 받는 충격이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 리뷰 5호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 처한 경제 충격 양상은 1994년 고난의 행군 때처럼 여러 해에 걸친 추세적 충격으로 북한 경제의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즉시적 충격이 가해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추세적 충격으로 대북 제재 영향 속에 북중 무역 규모가 2016년 26억 달러에서 2019년 2억 달러로 크게 위축됐는데 이는 과거 소련 몰락에 따른 여파로 1990년 17억 달러였던 북한 무역 규모가 1994년 9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과 닮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즉시적 충격으로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전면 차단하면서 북중 무역이 90% 이상 급감하는 치명타를 입었다면서 이는 1994년 정치적 이유로 대중국 식량 수입이 급감했던 중국 쇼크와 비견되며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권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